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2023년은 소장님 덕분에 나름 쏠쏠하게 주식으로 재미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올해는 스스로 업종도 찾아보고 시장 봐가면서 공부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저기서 올해 유망주는 반도체다, 조선이다 하는데 저는 제약주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제약주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보통 소장님 방송을 보면 제약주는 잘 안 들어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제약주 들어갈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제약주를 매수를 하냐 마느냐 그걸 왜 저에게 물으십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세요. 아, 참. 제약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약주에 관련된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약주들은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그랬죠. 코스피는 반도체가 이끌고 코스닥은 바이오주가 이끈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에서부터 이제 좀 바뀌었죠. 코스피는 반도체가 여전히 이끈다고 하지만 코스닥은 이제는 제약주 바이오가 아니라 2차전지가 이끈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주와 바이오주들이 파급 효과를 받기 시작하면 이것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라가는 업종이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종목을 살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것들은 앞으로 비전이 좋아서 사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어떤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사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종목을 매수를 하는데,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제약 바이오주들은 재무제표 보면 다 영업 적자고 다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주는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기업이 아니라 꿈을 보고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의 임상시험,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각종 신약들, 그 다음에 개발 현황들, 이러한 것들이 미국 FDA를 통과를 한다, 또는 식약처를 통과한다, 1차, 2차, 3차 임상실험에 대한 결과물,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1차 통과했네? 그럼 주가가 또 뛰어. 2차 통과했네? 또 그러면 기대감으로 또 뛰어. 이게 바로 이제 제약 바이오의 특성인데, 이러한 기업들을 결국에는 보게 되면 제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제약 바이오주들은 뭐가 그랬죠? 제약 바이오주들은 재무제표가 좋지 않습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재무제표가 안 좋으면 얘네들은 연구 R&D 비용은, 리서치 앤 디벨롭 비용은 어디서 갖고 올 거며,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줄 것이며, 신약 개발하게 되는 많은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올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은행에서 갖고 오는 거, 또는 기업들한테 돈을 가져오는 거, 또는 투자를 받는 거,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위가 된다는 거예요, 외부의 자금이. 그러면 결국에는 이 외부의 자금들은 결국 어디에 영향을 받게 돼 있나요? 결국 금리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들 또한 어디선가 돈을 가져왔을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상대방에게 줄 때는 아무런 맥락 없이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자란 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자에 대한 결손 부분이 체크가 돼야지만 돈을 주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외부에서 자금을 갖고 오는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약 바이오주들은 자금원의 90% 이상이 대부분 외부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물론 큰 대형 제약사들은 제외하고, 제가 말한 건 이제 중소형들 제약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코스닥을 대부분 구성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은 다 재무제표가 좋지 않고, 이러한 것들은 외부 자금을 갖고 온다. 결국에는 금리가 방향이 될 건데, 올 한 해 우리나라의 금리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올 한 해 우리나라는 금리가 계속 동결로 해왔기 때문에, 미국은 올 한 해 동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제약사에서 자금원이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 미국에서 갖고 오는 거냐, 한국에서 갖고 오는 거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미국에서 갖고 오는 거라면 분명히 이 기업한테는 호재가 됩니다. 왜?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기업 입장으로서는 그만큼 더 많은 돈을 굴릴 수가 있고 쏟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한국은 어떻겠어요? 좀 그러한 부분이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바이오 분야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리고 내가 들어가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 기업의 로드맵을 좀 보셔야 돼요. 제약 바이오주를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살려고 한다 그런다면 단순히 차트만 보고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제약 바이오주는 절대 차트만 보고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무조건 공시 내용 확인하고 이 친구가 지금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로드맵을 봐야 돼요. 임상은 어디까지가 실현이 되어 있고 통과는 되어 있고 미국 FDA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러한 로드맵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다 조사를 하시고 내용이 머릿속에 빠삭한 상태에서 제약 바이오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돼지 콜레라 관련된 백신주인 건지, 아니 뭐 진단키트를 만드는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뭐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인지, 이러한 부분도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고, 꼭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조선은 안 그렇겠고, 뭐 2차 전지는 안 그렇겠고, 반도체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업종과 이 업황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뭐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제약 바이오도 잘 보시게 되면 이제 큰 기업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중소형주하고 다르게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비전을 갖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형 제약사들은 기본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다 나오기 때문에 주가의 추이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자, 1년에 예를 들어서 조금씩 잠재적으로 한 1년에 한 5%씩 성장하는 회사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매출액을 보게 되면 뭐 순이익과 영업이익도 당연히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3대 지표가 매년 5%마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얘가 2년 전에는 10만 원이었던 게 지금은 5만 원이야. 그럼 이건 우리는 지금 어떤 타이밍으로 봐야 되냐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1년 전의 주가와 지금의 주가는, 주가가 50% 떨어졌지만 2년 전에 벌었던 매출액과 지금의 매출액은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슨 회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주가가 단순히 고점까지 갔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기 위해서 다운포스가 된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약 바이오주는 가격이 싸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회사에 문제가 있었나? 아니네. 회사에는 잘 굴러가네. 매출액, 순이익, 영업이익 잘 나오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내가 한번 추이를 좀 지켜보자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제약 바이오도 접근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정말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수많은 기업들을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업종 분석을 하고 많은 뉴스들을 찾아보고 있지만, 이 임상실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신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언가 기존에 나와 있던 약보다 뭐 효능을 더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신약을 만든다는 건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결국에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들도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치매, 인류의 난공불락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치매, 그 다음에 암, 이러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뭔가 획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절대 나오지 않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게 된다면 제약 바이오도 결국에는 굉장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계속 끊임없이 R&D를 해야 결국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기술이 알만 좋아지면 뭐합니까? 사람의 수명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런다면, 지금은 이 의료 기술이 너무나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도 있는 것이고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깎아지고, 인간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바이러스에 취하게 해버리게 된다 그런다면 이 모든 것들이 끝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만 좀 믿는 주의라,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는 제약 바이오를 좀 멀리 하긴 한 편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좀 관점을 달리 보셔가지고 제약 바이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약 바이오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안녕.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